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이런 거 해보는 게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아 글 좀 써봅니다. 저는 남동생 장가 보내고 여느 보통날을 보내고 있는 35살 큰 시누이입니다. 작년에 저희 집은 5월의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고된 시집살이로 깊은 상처가 있는 저희 부모님한테 늘 싹싹하게 먼저 같이 해주세요. 같이 가요. 하실래요? 라고 물어주는 올케는 저와 동생에게 거의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동생은 할머니가 워낙에 끼고 돌아서 어머니랑 좀 대면대면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끄럽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대 독자로 집의 기둥,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물론 할머니가 살아있을 적에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부장 사고와 남존 여비 사상 그 자체였던 할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지도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마찰이 잦았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더 미움을 받으셔야 했죠. 앞서 말했듯 아버지는 7대 독자이셨고 할머니는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제가 첫째로 태어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역국을 몽땅 엎어버리셨죠.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방금 낳은 몸으로 뛰쳐나와 숨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몰래 끓여놓은 미역국으로 몸을 추스리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엄마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요. 동생이 태어나고는 더 심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동생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인데 엄마는 자기 아들 얼굴을 3살 때야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제가 유치원 다니면서 그린 그림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딸랑 있으니 얼마나 못 보게 한 건지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들인데 왜 어머니가 데려가 키우냐고 따졌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시골집 대문부터 아버지가 도끼로 찍어서 다 부수고 들어가도 할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유년 시절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남동생을 옆에 끼고 키웠으니 엄마와 동생이 대면대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엄마 욕을 그렇게 해대서 자기는 엄마가 뿔 달린 괴물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고요. 엄마랑 동생 얼굴이 정말 판박이처럼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엄마를 보자마자 알았더랍니다. 우리 엄마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시집살이가 두 분한테 참 큰 상처였습니다. 워낙에 크게 대이셨다 보니 제가 결혼하는 것도 크게 바라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결혼 생각이 없어 미혼으로 남아있는 제게 결혼해라, 혼자 살면 외롭다 그런 말들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후 준비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이렇다 보니 저희 집에는 시집살이가 없습니다. 뭐 시누이 입에서 시집살이 없다고 말하는 게 웃기고 어이없다고 하시겠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여리신 분들이고 저런 일을 겪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 두 분이 두 사람 앞에 앉혀놓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덕담한 것 빼고는 뭐라고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올케랑 술 한잔 하면서 올케가 말해주기에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올케는 그 이야기 듣고 자기가 더 살갑게 굴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길래 고맙고 기특해서 올케한테 선물도 했었네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다 가식이었는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사건을 말해보자면 지난 3일 올케와 남동생에게 번갈아 가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집 보일러가 터져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고 방이 냉골이라 애기랑 올케가 많이 불편하다고요. 엄마는 소식 듣자마자 올케 몸 추우면 안 된다고 많이 놀라셔서 급한 대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이지만 좀 큰 집인데다가 아파트이다 보니 올케가 많이 놀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이처럼 집 구경하면서 우아우아 하길래 동생한테 돈을 좀 보태주고 아파트에 살게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전 올케한테 고마운 게 많았고 저희 집 귀염둥이였어요. 그렇게 며칠 같이 지내다 오늘이 됐네요. 즐거운 주말이지만 어김없이 회사에서 서류 검토만 해달라, 오케이 사인만 내달라 부탁을 하기에 급한 대로 휴대폰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휴대폰으로는 안 열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고장난 지 오래여서 거실 한 구석탱이에서 충전되고 있는 올케 노트북을 좀 빌리려고 했어요. 남의 물건이니까 막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올케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올케가 흔쾌히 괜찮다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기에 어디서 이렇게 착한 애가 우리 가족으로 나타났을까 감탄했죠.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클릭했는데 기본 사이트가 네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 로그인도 되어 있고 말이죠. 저희 집은 설을 안 지냅니다. 앞서 말했듯 엄마가 겪었던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어서 어차피 평상시에도 자주 만나는 거 힘들게 음식하고 그럴 필요 있냐고 하시길래 저랑 동생이랑 돈 모아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설에 부모님은 여행 가시고 저녁에 올케랑 남동생이 술 한잔 하자고 하기에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니 올케랑 동생이 있더라고요. 술 좀 마시고 보다 보니까 올케가 휴대폰을 들고 내내 웃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냐고 물어보니 남동생이 몰라, 맨날 저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말하길 자기가 그냥 인터넷에 일상적인 글을 올리는데 반응이 꽤 좋아서 그거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래? 어디에 올리는 건데? 가죽공예 하는 거 올리는 거야? 물어보니까 네이트라고 있어요 하더니 그냥 웅얼거리고 말더라고요. 더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인 것 같아 더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앞에 네이트를 두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들이라 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거지 한참 이것저것 누르다가 판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내가 쓴 글 보기가 있길래 눌러서 들어가 봤습니다. 목록이 쭉 뜨는데 제목이 가관이더군요. 억울합니다. 시누이가 누명을 씌웠네요. 이런 제목부터 못 배운 시부모 어떻게 하죠?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순간 올케가 썼다는 생각을 못하고 뭐야 뭐 이런 글이 있어 하고 눌러봤는데 올케랑 제가 나눴던 카톡 화면이 있고 자기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인데
시누이가 자기 백화점 쇼핑한다고 부른다. 보나마나 자기 짐꾼 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놨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올케가 아이 낳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던 때에 아이 유모차가 없다길래 제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건 올케니까 와서 산책도 할 겸 구경해라. 내가 사주겠다.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백화점으로 나와라 했습니다. 올케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라며 우스갯 농담을 하면서 나왔고요. 그날 저랑 백화점에서 점심도 먹고 산책하니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산책하니까 몸도 풀리는 것 같고 좋다고. 좋은 유모차도 얻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애기도 좋아할 거라고요. 올케가 웃는 얼굴이 예쁜데 그날은 더 예뻐 보여서 얼마나 뿌듯했는데 카톡 보자마자 심장이 막 아프게 뛰더라고요. 참 악의적으로 편집도 해놨습니다. 제가 뭐해? 오늘 안 바쁘면 백화점으로 좀 나올 수 있나? 애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 이렇게 보냈다고 치면 올케한테는 오늘 아무 일 없긴 한데 뭘 그런 걸 다 사준다고 하세요. 사준다고 하시면 저야 감사하죠. 요즘 배가 많이 차오르니까 하루가 달라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캡처에는 애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 이 말이랑 올케가 보낸 뭘 그런 걸 다 사준다고 하세요. 이 멘트가 안 보이고 백화점으로 나와라는 시누이. 배가 차서 하루하루가 달라 나가기 곤란한 올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일을 꾸밀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길래 이걸 어떻게 하나? 왜 얘가 이런 글을 썼나? 내가 부른 게 문제였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원래 시집은 좋은 걸 해줘도 부담스럽고 나쁜 걸 해줘도 부담스러운 게 시집이라 더 참견하면 안 되고 더 설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설쳤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케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글이 있었습니다. 못 배운 시부모 어떻게 하냐고 고민이라고 적은 글이었죠. 올케가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올케가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케 돈이 나갔고 당시 올케는 만삭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 무리하는 여행 아니냐고 안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도 추워서 어디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었던 참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올케한테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올케는 또 왜 그런 걸 보내냐고 자기 무시하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부모님 여행 시켜드리는데 자기가 그게 왜 돈 받을 일이냐고 하면서요. 올케가 200만 원 다시 이체했고 저는 또 올케한테 진하게 감동받았습니다. 대만에서 올케가 부모님한테 카카오톡도 알려주고 하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엄마가 사진을 보내셨는데 웃고 있는 아버지, 엄마 올케 보면서 참 고맙고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좀 밝고 살가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케가 존경스러웠어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고 엄마 아버지도 올케 앞에서 더 많이 웃고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올케가 쓴 글에는 이때가 적혀 있었어요. 원래는 자기 몸 좀 데우려고 계획했던 여행이다. 근데 눈치 없이 시부모가 끼어들었다.
남편도 은근 같이 갔으면 하는 눈치라 같이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자리 배치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안 되냐, 이거 해달라 졸랐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부모님 비행기 저보다 더 많이 타셨어요. 설이면 저랑 동생이 돈 모아서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벌써 7, 8년쯤 됩니다. 설 때 여행 가느라 탄 횟수만 해도 7번일 거고, 올케가 보내준 여행처럼 저나 동생이 여행 보내드린 거 포함하면 좋기 15번은 될 거예요. 짐 찾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전자티켓도 뽑으시는 분인데 이거 뭐냐, 안 되냐, 해달라, 졸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네요. 부모님 놀랄까봐 그냥 사진보다 생각났다고 옳게 남산만한 배를 하고서 엄마, 아버지 그렇게 호강시켜 준 거 대단한 것 같다고 말하니 엄마가 참 고마운 일이라고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올케는 인터넷에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바꾸고 그 글을 보면 당연히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만삭인 며느리를 자기 여행 가야 한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니 듣는 것도 헉소리가 나는데 올케는 그 헉소리 나는 사람을 자기 시부모로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올케에게 하고 싶은 말 조금 쓰겠습니다. 너 결혼한다고 처음에 인사 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결혼하고 나서도 너 부담스럽다고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들이야. 네가 말했지. 자기가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딸처럼 잘하겠다고. 내가 고맙다고 울면서 말할 때 너 뭐라고 했니? 울지 말라고. 네가 더 잘하겠다고 했지.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 네가 올케지만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동생이랑 얘기해서 아파트 살 돈 모으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데리고 여행 가고 온천 가고 나보다 더 딸 노릇하는 너 아파트 해주려고. 근데 너는 어떻게 했니? 어떻게 앞에서 웃고 좋은 말에 좋은 행동 보여줬으면서 뒤에서는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보여줬던 미소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다. 동생한테는 이미 다 말했어. 오해라느니 뭐라느니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동생한테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은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야. 욕을 할 거면 차라리 나나 네 남편을 욕하지 왜 우리 부모님 욕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놨니? 동생이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는지 너는 제일 잘 알잖아. 네가 이걸 언제쯤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똑같은 기분 알기를 바래. 네가 그렇게 신나게 써제낀 글이 너를 아주 망가뜨릴 거야. 너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어쩌면 이것도 금방 볼지도 모르겠다. 금방 봤으면 금방 본 것도 답이 없고 봐놓고 모른 척하면 그것도 답 없는 거야. 솔직히 너한테 정말 실망했고 지금은 화가 많이 난다. 네 아이디로 이 글 적으려다. 네가 지우면 그만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입까지 해서 글 적어. 난 절대 이 글 안 지울 거야. 꼭 연락해 주길 바랄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8살 예비 신부입니다. 얘랑은 30살이고요. 저는 할 말을 못하면 자다가도 발차기를 하는 성격이어서 버릇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았어요.
그치만 저는 어른 같지 않은 분들은 예의 갖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감수하면서 삽니다. 소개로 만나서 3년 연애하고 연락 문제,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연락 문제로는 많이 싸웠고요. 저는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9살부터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 안 맞고 힘들길래 집에서 백수 생활 하던 중에 아는 오빠가 카페를 차리면서 21살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점장이 되었어요. 다른 가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제가 일하면서 욕심이 생겨서 자격증도 따고 알바 펑크 나거나 직원이 없을 시에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카페 치고는 월급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장이 바쁘다 보니 일을 할 때는 폰을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돼요. 직원이나 부점장인 제가 만지는 게 보이면 알바애들도 따라 만지기 때문에 FM대로 하고 싶어서 폰은 매너 모드는 풀어놓고 안 쓰는 선반 위에 올려놔요.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알바들도 똑같이 하고요.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될 거다. 점심시간일 때 아니면 연락 못 한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카톡은 확인 못 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었는데 연락 문제로 화를 자주 내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왔었는데 바쁠 때는 못 받으니까 한가해져서 다시 전화하면 삐져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다가 싸우기도 지치고 짜증나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하고 다 차단해버렸더니 다음날 카페로 찾아왔는데 하필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 와서 얘랑은 1시간을 넘게 기다렸고 한가하길래 정리는 알바한테 부탁한 뒤에 얘기를 하러 잠깐 앞으로 나갔더니 사과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고.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는 다 한가하길래 몰랐다고요. 그래서 풀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뒤에도 한 번씩 연락 문제로 투덜거리길래 그냥 달래서 좋게 넘어갔어요. 연락 문제로 투덜대는 거 빼고는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슬슬 결혼 얘기 나오다가 19일 날 상견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많아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얘랑 집 쪽도 19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서로 상의하에 그냥 19일 날 하기로 해서 만난 거였는데 얘랑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물장사 한다며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로 포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처음 뵌 날인데 인사 다음 말이 저러니까 제가 표정 찡그리면서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듣기 불쾌하네요. 대답했더니 다방 아니야? 이러시길래 벙쪄서 얘랑 쳐다보니까 대답하라는 듯이 나한테 턱짓으로 까딱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다방이랑 카페는 다른 개념이죠. 어머님이 카페를 다방이라고 착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이랬더니 엄마가 저를 끌어안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식사하시길래 저도 그냥 밥 먹었고요. 상견례 자리는 여자 집 쪽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얘랑 엄마가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카페랑 다방을 갔다고 생각했어. 내가 몰랐네. 미안해.
이러길래 그냥 대답 안 하고 계산하고 엄마랑 먼저 나가서 입구에서 기다리는데 엄마가 저 집 조금 이상하다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길래 저도 자기 입으로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분이랑 가족들 생각 없다고 대답하고 서 있는데 얘랑 부모님들도 얘기를 하는지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러 들어갔는데 얘랑은 안 보이고 얘랑 아빠랑 얘랑 엄마랑 두 분이서 얘기하는데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그렇게 많아? 그러게 신기하네. 근데 아가가 야무지고 참해 보이더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성격은 더러워 보이던데 일단 합격. 근데 무슨 아빠가 일 바쁘다고 딸내미 상견례도 안 오냐? 이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듣고 그냥 뒤돌아서 엄마 모시고 집에 왔어요. 뭔가 기분이 더럽고 이상하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감정이 있고 택시 타고 오는 길에 얘랑 전화 와서 어디냐고 하길래 속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부모님께 잘 설명해 주라 하고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걸로 결혼을 다시 생각하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그러길래 다방과 카페를 오해하신 것도 기분 나쁘긴 했는데 사과하셨으니까 별다른 말은 안 하겠다. 그 뒤에 너 찾으러 갔다가 부모님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시는 거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 라고 했더니 살면서 몇 번이나 마주치면서 살겠냐고 자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면서 승질 내길래 내일 얘기하자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잤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장문에 카톡이 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끼리 말씀하신 거는 그냥 잊어라. 부모님도 미안해 하신다.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하신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은 하지 말라길래 답장은 안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얘랑 엄마더라고요. 벌써부터 저에 대한 호칭이 아가였어요. 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데 시엄마 섭섭하다 라고 하시기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누가 아가고 누가 시엄마인 줄 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아니고 본인이 그냥 궁금해서 말했다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전 뭐가 궁금하셨냐고 물어봤고 궁금하셨다면 저에게 여쭤보셨어야지 하는 거 아니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물장사 아니지? 실례가 아니라면 내가 땡땡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봐도 될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대체 뭘 생각하냐고 말하려는데 말을 끊으시더니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니지? 아버지는 왜 안 나오셨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체 물장사라는 말을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드님에게 못 들으셨나요? 아님, 아드님이 저 물장사 한다고 했나요? 아드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제가 일하는 카페 찾아온 사람이에요. 제 직장을 아드님이 와본 적이 있는데 물장사라는 말을 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이 많아서 못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설사 만약 이혼한 거라 해도 그게 무슨 문제 있나요? 이혼이 죄인가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짜증나서 그냥 끊고 얘랑한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네가 어머님한테 여쭤봐. 이러고 그 뒤로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어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문자 남기고 전화 오길래 짜증나서 핸드폰 차단 모드 해놓고 지금까지도 잠이 안 와서 주저리 써보네요.
내일 출근하면 왠지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얘랑이든 찾아올 것 같은데 상상만으로도 짜증나는데 결혼이든 연애든 다 끝내버리는 게 맞겠죠? 추가. 일단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닙니다. 글에는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참석을 못했다고만 적었는데 상황은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 없는 상견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또 만나뵈면 되지 라고 해서 아버지 없이 상견례 진행한 거고요. 얘랑이 자기 부모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밀어붙인 건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도 아시면서 그러신 건지는 아직 몰라요. 두 번째 추가. 일단 주저리 적은 길고도 착잡한 이야기 읽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새벽까지 댓글 읽으면서 잠 설치다가 연락 온 문자들, 카톡들 다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길래 답장 안 하고 출근했죠. 출근하기 전까지 들었던 생각이 아직 오픈도 안 한 카페 앞에 앉아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해서 출근 시간 1시간 늦추고 직원 애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물어봤네요. 처음 글을 작성할 때 얘랑이라고 칭했던 건 멍청하게도 제가 결혼할 의지가 있었나 봐요. 그분들이 직장에 찾아온다는 상상만으로도 짜증이 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우선 얘랑에서 그 남자로 호칭 바꿀게요. 출근 10시에 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1시 조금 지나니까 그 남자가 들어오길래 피할 필요 없다고 느껴서 그냥 일반 고객 대하듯 대했네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주문하시겠어요? 물으니까 말도 없이 째려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홀더랑 리드 창고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카운터에 직원 세우고 저는 창고 갔고요. 박스 들고 들어오는데 카운터 근처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꾸 째려보길래 물건 내려놓고 테이블로 찾아가서 고객님 주문 안 하세요? 랬더니 얘기 좀 하자길래 확실히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양해 구하고 카페 옆 골목 가서 얘기하는데 결국 한다는 말이 또 그놈의 옛날 사람입니다. 아니, 옛날 사람은 무슨 표창장인가요? 본인 입으로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이러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너는 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길래 물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아빠가 그날은 진짜 시간 안 된다고 해서 네가 괜찮다고 해서 난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계속 물으시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사과하셨잖아. 다 늙은 양반이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는데 너 대답도 안 했잖아. 라는 겁니다. 전 이어서 넌 그리고 그 와중에 나보고 설명하라는 듯이 턱짓하더라. 거기 취소실이냐? 내가 뭔 잘못해서 끌려간 거야? 이런 식의 대화로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서 싸우다가 정이 질릴 대로 떨어져서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찾아오고 연락하면 둘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없을 줄 알라고 옛날 사람인 너희 엄마, 옛날 사람 이해하는 며느리 만나게 해드리라고 난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매장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게 보였는데 저랑 눈 마주치니까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직원 탈의실로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너무 착잡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침 오늘 재빙기 청소하는 날이라서 청소하는데 너무 속이 터져서 재빙기에 얼굴 집어넣고 울었습니다.
점심은 돌아가면서 먹는데 밥도 먹기 싫어서 혼자 매장 지키고 있는데 사장 오빠 오길래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다크서클 생겼다고 화장도 다 지워졌다길래 있었던 일 얘기했더니 물장사라는 말 듣고 엄청 화내시다가 4시에 퇴근시켜줘서 퇴근해서 집 와서 씻고 누워있다가 댓글 보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려있을 줄은 몰랐네요. 일단 상견례 비용은 주변에 결혼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여자네 쪽에서 내는 거라고 얘기해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한테도 여자 쪽에서 내는 거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알기로도 여자 쪽에서 낸다길래 그렇구나 하고 제가 계산했는데 댓글 보고 검색해 보니까 예비 부부가 합쳐서 내거나 얘랑이 낸다고 하네요. 그 돈도 아까워서 속 터지긴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안 알아봤으니까요. 길고도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기 일인 것처럼 화내주시고 현명한 대처 방법 알려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댓글도 안 볼 거고요. 인터넷으로 번호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이 글을 끝으로 저는 번호 바꾸러 갑니다. 속 시원한 끝은 아닌 것 같아 저도 답답하지만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안 마주치려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3번째 사연입니다. 제 친구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된 지는 이제 3년 되어 가요. 중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단짝이었고 그 친구는 항상 전교권에서 놀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잘해서 교대도 갔고요. 근데 그 친구 원래 꿈이 교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교사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교대에 원서를 넣을 줄 몰랐고 넣을 거라는 친구의 말에 놀랐지만 분명 원하는 학과에 다른 학교를 붙으면 그곳에 진학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고민하더니 결국 교대에 진학하더라고요. 좀 섭섭했어요. 사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관심 분야가 서로 원체 같아서 중학교 때부터 같이 꿈꿔왔던 건데 좀 서운했지만 그 친구 인생이니 제가 크게 간섭을 못하겠고 다른 뜻이 있으리라 해서 교대 진학 응원해 주었어요. 사실 교대 간 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초등교사는 여자에게 최고의 직업이고 안정되었고 퇴임 뒤에도 높은 임금 나오니까요. 그렇게 그 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저는 서울 중위권 대학 다니면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죠.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취업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친구는 24살에 바로 교단에 서더군요. 똑똑하고 끈기 많은 친구라 임용에 한 번에 붙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직업이고 앞으로의 길이 창창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취직을 하고 상사한테 꾸중 듣고 야근하며 힘든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친구는 그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가끔 만날 때 교사 참 편하다고 잘 선택했다 그러더군요. 부러웠는데 부러워해봤자 뭐하나 싶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친구한테 나도 내일이 좋다. 너처럼 탄탄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잘릴 수 있는 위험한 직업이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했어요. 진심이었고 제 직업에 대해 부끄러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직도 낭만을 꿈꾸냐? 사실 그때 말 안 했던 건데 교대 넣은 것도 교대를 선택한 것도 꾸역꾸역 임용고시를 본 것도 사실 다 부모님의 뜻이다. 그 당시엔 너무 싫었다.
내 꿈을 짓밟는 부모님이 미웠고 적성에 안 맞아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며 자퇴하고 싶대도 절대 안 된다는 엄마가 싫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이젠 교직의 길이 내 길 같다. 네 말 맞다나 네 직업 위험하다. 근데 그거 내 앞이어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면 안쓰럽다. 솔직히 나 대학 다닐 땐 우리가 같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너만 하는 거 너무 부러웠다. 근데 지금은 너 하나도 부럽지 않다. 역시 현실과 꿈은 다른가 보다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정말 한참 자기 아래로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닌데, 나는 정말 진심인데, 그 친구가 뭔데 나를 자존심 빳빳이 세우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덧붙였어요. 정말 아니다.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한다. 그래, 100% 만족은 못한다. 너처럼 야근도 없고 개인 사무실에 상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들어도 되는 거 부럽다. 근데 그게 다다. 내 직업의 단점 다 견뎌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중간에 너처럼 부모님 말씀에 휘둘리지 않고 한 길만 걸어온 내가 너무 대견하다. 지금까진 네가 나보다 훨씬 잘 나갈지 몰라도 앞으로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현재만 보고 내가 너보다 밑에 있다는 듯 말하냐 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도 지지 않고 말하더군요. 네 말이 진심이라 치자. 근데 그걸로 뭐가 달라지냐? 현실은 꿈을 포기한 내가 더 잘 나가지 않냐? 솔직히 막말로 나는 지금까지 스펙 좋은 남자들 수두룩 만나봤고 앞으로도 만날 거다. 그래서 시집도 잘 갈 거고 임신하더라도 출산휴가 눈치 안 보고 내고 애 낳은 후에도 육아휴직 내면서 인생 편하게 살 거다. 또 애들 방학하면 나도 쭉 쉬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퇴임한 후엔 연금 꼬박꼬박 나오니 그걸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는 여기서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지 않냐? 너도 이젠 현실 직시할 때가 되었다. 자존심 그만 세워라. 정말 어이없었어요. 얘 나랑 싸우러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왜 이러나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저번에 만날 땐 본인 직업에 사명감이 별로 없었던 듯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하자. 서로 기분 상하려고 나왔냐. 얘기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냥 이거 마시고 일어나자 라고 했어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친구의 말을 곱씹어 보았는데 갑자기 싸우는 듯한 어조로 왜 저랬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나기 전에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해왔고 말하면서도 그 친구 감정 상하는 말도 안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 직업에 엄청난 사명감을 느낀 듯이 저한테 저러니 어이없더라고요. 분명 저번에 만날 땐 자기 반 애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 하면서 귀찮게 한다고 수업 시간에 꼭 떠드는 몇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정말 짜증나 죽겠다고 좋은 직업이긴 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었어요. 항상 욕하는 애들 정해져 있고 처음엔 친구가 교단에 선지 별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나 했는데 지금은 뒤에서 자기 담임쌤한테 욕먹는 애들 불쌍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알면 뭘 대단히 알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짜증난다느니 맘 같아선 수업 도중에 쫓아내고 싶다느니 우스갯소리로 손찌검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만나서는 갑자기 제 직업을 욕하면서 본인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라 말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교사가 선망의 직업이라지만 남의 직업까지 까내릴 만한 직위는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욕먹을 직업은 하나도 없지만요. 그 친구랑 그 일이 있은 뒤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긴 했는데 또 전화로 했던 소리 또 하네요. 그때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 얘기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 아끼는 친구니까 하는 말이다. 너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뭔 말이 듣고 싶은 걸까요? 맞다.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꿈보단 역시 안정적인 게 제일이지. 네 선택이 옳았다. 라는 말이 듣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고 왜 굳이 제게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이라면 본인 혼자 만족하고 잘 살면 되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이번 주 주말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또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한 방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친구의 속내를 알 수 있을 만한 한 방이 필요해요. 전 사실 초등교사 장점밖에 모르는데 혹시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쏘아 붙일 만한 말이 필요해요. 한 방 먹여야 그 친구의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러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제가 말릴 것 같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친구를 정말 쏘아붙이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시원하게 친구의 속내를 알 수 있을까요? 추가. 어젯밤에 갑자기 욱해서 쓴 제 글이 몇 분께 상처를 드린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절대로 초등학교 교사를 폄하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 친구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고 또 초등학교 교사인 제 친구가 본인 직업의 장점만 내세우며 제일 대단한 직업이라는 듯이 제 직업을 하대하니까 저렇게 쓴 거였어요. 만약 그 친구의 직업이 판검사 의사였어도 단어만 바꿔서 저렇게 썼을 거예요. 절대 초등학교 교사가 대단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게 아니었어요. 모든 댓글 다 읽어봤는데 저도 사실 친구가 제게 일종의 잘했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고 저를 부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신은 하지 못한 게 그 친구는 학창시절 장학금도 받으면서 저보다 공부를 몇 배는 잘했고 선생님들의 촉망은 물론 주위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한테 부러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친구 말 맞다나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술 몇 잔 했기 때문에 술김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확신을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댓글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고 술 깨고 나서 전화로도 저 말을 한 거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친구가 저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월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친구가 안쓰러워요. 저보다 훨씬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속으로는 힘들어 했다는 게 뭐 하나 저보다 꿀릴 게 없는데 그 꿈 하나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절대 그 친구가 교대 다니는 내내 이명 보는 그 순간까지 자극하고 괴롭힌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친구가 힘들다고 연락할 때마다 응원해 주었고 임용고시 보기 전에 고생했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기 전까진 친구가 꿈을 포기한 건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친구가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또 우리는 이 분야를 다루는 학과에 같이 진학해서 졸업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자고 밥 먹듯 말해왔는데 원서 내기 3, 4일 전에 친구가 돌연 나 교대 원서 쓸 거다 라고 말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을까? 6년 동안 같은 길을 가자고 말해왔는데 왜 갑자기 교대를 간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했던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맹세코 서운한 감정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가 먼저 내가 너한테 갑자기 교대 간다고 해서 서운할 법도 한데 안 그래 보이네? 라고 말했으니까요. 아무튼 서운했던 건 정말 잠깐의 감정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 선택한 길 응원해 주었어요. 대학교 입학하고부턴 거의 연락을 못했으니 서로 기분 상할 말 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연락을 했다면 그 친구가 오히려 먼저 했죠.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문자하면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열에 7번은 그 친구가 먼저 연락 넣어요. 그러면서 대학생 시절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 자주 했던 말이 예체능 진짜 싫다 였어요. 다른 건 할만한데 체육이나 음악은 못 해먹겠다고 투정투의 연락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그거 위로해 주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그거 나중에 교사 되면 다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라고 매일 말해줬고 은연중에 절대로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았고 설령 제가 했다 하더라도 상처가 됐다면 친구 성격상 그 자리에 바로 말했을 친구예요. 또 한 가지, 만났을 그날 제가 먼저 화를 내면서 친구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를 기분 나쁘게 한 건 친구였고, 저도 욱해서 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에 행복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댓글 중에서 이 부분이 친구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싸우기 전에 만날 때마다 친구가 했던 말이 적성에는 맞지 않지만 안정적이라 좋다 라고 말해왔고 또 본문에 썼다시피 만나면 항상 자기 반 애들 욕을 하길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왔고요. 이런 친구의 말이 모여 친구 말에서 충분히 친구는 원하는 걸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화가 나니까 무의식 속에 친구는 원하는 걸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욱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지막 말이 생각 없어 보이긴 하네요. 초등학교 교사의 단점을 알려달라는 건 제 잘못입니다. 인정해요. 친구를 말빨로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막말로 엿 한번 날리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닥 좋지 않은 인성을 가진 건 분명하네요. 제가 쓰는 글이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하게 써진 거 분명 맞고 안 그래도 친구한테 이 글 회사에 있을 때 보내줬어요. 그냥 터놓자고요. 친구한테 시간 되면 친구한테도 한번 글 써보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친구의 입장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저도 약간 댓글 보면서 욱해서 글이 좀 횡설수설한데 감안해서 봐주세요. 뒤죽박죽이라 더 큰 오해를 불러올까봐 걱정이네요. 두 번째 추가. 제 추가 글이 좀 어이가 없으셨죠?
댓글 보면서 정말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길래 제 분에 못 이겨 격하게 써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그러지 않았어도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대로 저는 그런 의미로 한 행동이 아니었어도 친구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이 많이 짧았고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절대로 결코라는 말을 많이 써서 추가글을 작성한 점, 친구의 감정을 제 마음대로 해석한 점을 친구에게는 물론 여러분께도 사과드려요. 또한 저를 옹호해 주시는 댓글을 읽다 보니 제 행동이 잘했다는 느낌을 저도 모르게 받았는지 착하게 보이고 싶고 반대로 나쁜 댓글을 보면 제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지우고 싶어서 발끈했어요. 의도야 어찌됐든 친구에게 상처가 된 거면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추가 글에 저만 너무 방어적으로 쓰고 친구가 잘못했단 식으로만 너무 써버린 것 같아요. 저도 잘못한 게 많은데 저만 너무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쓴 것 같아 후회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얘기 더 들어주고 듣고 싶은 말 한번 해줬으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을 한 친구보다 대처를 잘못한 제가 이번 일에 대해 더 책임이 큰 것 같네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저도 잘한 건 없어요. 저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계기로 저도 참 착한 척 많이 해왔다는 걸 돌아볼 수 있었고, 이런 제 행동이 친구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제 자신을 성장시켜 보려고요. 그리고 어제 친구의 입장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자작이라는 말이 나왔고 친구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이건 사실이고 자작이라 해봤자 진짜가 자작이 되는 건 아니니 속상해도 별로 신경은 안 쓰였어요. 또 제가 뭐라 하든 자작이라 하실 분은 끝까지 자작이라 하실 거니까요. 근데 친구의 심경글에서 자작이라는 말이 달리니까 친구가 내 입장이 거짓말로 보이니까 저런 글이 달리는 거라고 속상해 하면서도 기분 나빠했고 제게 삭제를 요구했어요. 친구가 그 글을 써준 건 그냥 나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다는 말로 써준 것이고 반성문 비슷하게 쓴 글이었어요. 친구 본인이 원해서 쓴 글이었는데 자작이라는 말이 도니까 속상해했어요. 말투가 비슷하다는 분께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학교 때부터 저와 친구는 문예 동아리에 있었어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많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저랑 친구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책도 읽고 글도 같이 쓰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닮아갔는지 저희 둘의 작품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단어 선택도 그렇고 글의 흐름 같은 모든 게 닮아서 선생님께서 얼핏 보시고는 저희 둘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서로의 개성을 살리라고 하는 꾸중도 많이 들었네요. 서로 글 쓸 때 글 써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샀었고 저희가 봤을 땐 서로의 개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저희는 느끼지 못한 비슷함이 아직까지도 있었나 봐요. 그 댓글 읽고는 좀 신기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닮아 있나 보다. 아무튼 글 쓰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점으로 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믿는 건 여러분 자유니까 여러분께 맡길게요. 그냥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차피 바로 옆 동네 사니까 오늘 늦게나마 만나보려고요. 아직까지 서로 다 푼 게 아닌 것 같고 직접 만나서 얼굴 봐야 서로의 진심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실까 싶지만 반응 봐서 그때 후기 들고 또 올 수 있으면 와볼게요. 근데 안 오지 싶어요. 풀리면 풀린 대로 저희끼리 또 잘 지내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제 경황 없는 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막 돌진한 남녀 쌍둥이 아가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아줌마예요. 생각할수록 열받고 치가 떨려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자 싶어서 글 올립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여러 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 끝에 지금의 두 천사들을 임신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다짜고짜 남자냐 여자냐 캐물으시던 시부모님. 제왕절개로 아이 낳고 회복하고 퇴원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은 날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오길 원하셨고, 그래도 첫 손주니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친정은 같은 아파트라 시댁에서 질투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시부모님의 아이들 차별이 심해졌습니다. 아가들 물건을 사도 꼭 우리 아들 것만 사고, 요즘에 천기저귀가 좋다며 아들 것만 주고 천연 제품만 쓰라고 하고 등등 엄청 극성이세요. 시누이들이 아가들 모자나 옷을 선물로 주는데 행여 핑크색이나 노란색인 여성스러운 색만 보이면 아들 것만 사지 기집애 것도 사왔냐며 투덜대십니다. 6개월 모유수유 채우고 이유식으로 바꿨을 때 모유수유 왜 더 안 하냐고, 애는 모유 먹고 커야 건강한 거다 하시기에 이제 끊을 때 돼서 끊었다고, 아이 둘을 먹이려니까 양도 부족하다고 했더니 기집애는 그냥 분유 먹여도 된다고, 귀한 모유는 아들한테 많이 주라고. 그 말 듣고 빈정 상해서 제가 엄마니까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가 애를 키워봤냐며 지랄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욕설할 때부터 서서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애기들 돌잔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신우 생일이라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었습니다. 둘 다 칭얼대길래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안아 올리더니 너는 애 엉덩이가 이렇게 되도록 기저귀 하나 못 가냐 라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갈고 있어요, 어머님 하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데 딸아이가 어머니께서 주신 천 기저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더니 저 귀한 걸 기집애한테 채웠다면서 발로 딸아이를 밀어버렸어요. 애가 옆으로 밀리니까 놀라서 우는데, 그때 저도 이성이 뚝 끊겨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애를 발로 미냐고 진짜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딸도 친손주인데 무슨 짐짝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발로 밀어버리고, 그동안 당했던 차별이랑 내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더 심한 짓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부랴부랴 딸 챙겨서 남편한테 안기고 시어머니한테서 아들 뺏어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제가 소리 지르니까 다들 놀라서 달려오고 남편한테 여기서 나갈 거라고,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우리 아들 뺏어가니까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냐고, 우리 손자 내놓으라고. 저도 그때 화를 주체를 못해서 네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다시는 우리 아들 딸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우리 손자 놓고 가라고 얼마나 귀한 핏줄인지 아냐고 나불나불 댑니다. 남편이랑 신우들이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말리는 걸 뒤로 하고 남편한테서 딸을 빼앗아 애 둘을 유모차에 태우고 저 혼자 친정으로 도망치듯 왔어요. 남편도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친정으로 왔는데 제가 다시는 시댁 안 갈 거라고 우리 딸을 무슨 더러운 것 취급하면서 발로 밀어버렸다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 집에는 더는 못 데려간다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하면 안 되겠냐고 그럽니다. 시부모님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한테 매일 애들 보고 싶다고 전화 온다고, 그러신 분들이 왜 저한텐 아무 말씀 없으신 거죠?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놈도 자기 딸이 그런 취급 당하는데 호구처럼 가만히 있고 자기 부모만 두둔하고 제가 심한 겁니까?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한테 계속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전 앞으로 시댁 안 찾아뵐 거고요. 만약 남편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독한 걸까요? 추가. 정말 하소연 겸 올렸던 글인데 이렇게까지나 많은 분들이 충고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저희 딸과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해주신 조언 덕분에 조금은 후련한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고해주신 대로 이대로 친정에 도망쳐 있느니 뭐라도 확실하게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잠시 맡겨두고 신우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신우들도 차마 시부모님 편을 들지 못하더군요. 하는 말이 자기들도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딸이라고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자랐다고요. 지금에야 번듯한 직장도 있고 동생보다 돈도 잘 버니 잘 대해주지만 어릴 때 못 받은 정 때문에 호구처럼 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냥 다 싫더라고요. 신우들도 불쌍하고 우리 딸도 그 지옥에 계속 데리고 갔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니 더 눈물 나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내가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신우들한테 시부모님 지금 찾아뵙고 싶다고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신우들은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 그냥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싫어서 기어코 찾아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출근하셔서 집에 안 계셨고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제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노려보다가 독한 년이라고 하시대요. 자기가 애를 손찌검한 것도 아니고 손자 주려고 산 기저귀 엄한 년이 차고 있어서 슬쩍 민 것뿐인데 오버하는 거라고 감히 시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고. 참 듣고 있는 내내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본 제가 참 등신 같았습니다. 혼자 언성 높여가면서 소리 지르는 시모 보니 핸드폰 녹음기 켜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시모가 발로 우리 딸 차는 순간 이젠 이 집엔 우리 아이들 털끝 하나 못 드릴 거라고 다짐했지만 정말로 미안하다 사과하면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기대였죠. 계속 제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딸을 기집애 하는 거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도 막말 한 바가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야말로 그년 아니냐고. 시어머니는 기집애 아니세요? 어머니 말 맞다나 어디 기집애가 친엄마도 아닌데 함부로 우리 아들을 보려고 하세요? 앞으로 이 집구석에 발들일 일 없으니까 평생 친손주 얼굴 볼 생각 말고 아들이나 옆구리에 끼고 사시라고 한바탕 쏟아내고 나왔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제 턱이랑 목에 스크래치 자국이 남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신발장에 이마가 찍혀서 피가 났습니다. 있는 힘껏 밀치고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 불러다 앉혀놓고 녹음기 틀어주면서 네가 시부모님 반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난 정작 이딴 말이나 듣고 얼굴에 스크래치 났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한숨을 푹 쉬며 너도 참 독한 여자다 라고 하대요. 노인네가 잠시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살짝 밀린 건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아들이 귀해서 옛날 분이니까 그런 건데 넌 그것도 이해 못하냐 라고 말합니다. 또 얼마나 네가 심한 말을 했으면 자기 엄마가 손찌검을 했겠냐고요. 네가 엄마를 밀치는 바람에 아프던 허리가 더 나빠졌다. 뭐 어쨌다 나불나불. 끝까지 제 잘못만 말하대요. 거기서부터 마음 접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시댁의 발길 끊으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이랑 살면 절대로 그 집안과 연을 못 끊을 텐데. 그래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이 장난이냐고 하네요.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너는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고 이혼소송 불사하더라도 너랑은 안 산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진단서도 끊을 거라고 합의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야 사태 파악을 한 건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러지 마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냐. 아직도 큰 소리 치는 남편이 우습고 하찮아서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 너처럼 애들 차별하는 놈 밑에서 애 잘못 키우느니 혼자 키우는 게 낫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라. 라고 말하고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친정에 찾아오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제는 시댁에서까지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그랬다고 말했겠죠. 지금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고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제가 해온 거라 명의도 제 명의고 그놈 물건만 싹 정리해서 내보내면 그만이기에 마음 잡고 새 인생 시작하려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진단서도 뗐고요. 합의해줄 생각 없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물심양면 도와주고 계십니다. 참 귀하게 얻은 아이들인데 돌잔치도 어영부영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그 일이 터진 후가 돌잔치였기에 예약을 취소했고 시댁 식구랑 남편 없이 우리끼리 돌잔치를 했으니 그 때문에 절 더 독한 여자라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요. 이렇게 긴 글 읽어주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